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람 박사입니다. 오늘은 당나라 때 서령기란 장소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령기는 강제 용문년 사람으로서 평민 출신입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여포보화로 설란의 15대 손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맹장인 설루를 아버지로 모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묘를 이정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므로 당태정기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령기의 부인인 유씨가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 장은 나중에 하고 황제회의에서 정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령기 이만을 오케이 이고 입대하였습니다. 장사기 혀에서 안시성에 이르는 색장을 참사하면서 명령을 떨쳤습니다. 645년 고구려 당전쟁 때 비주선 전투에서 흰옷을 입고 미친 듯이 활약을 펼친 서령기 모습이 당태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승리로 끝난 후 당태종은 흰옷을 입는 장사를 자신 앞으로 데려가고 하였습니다. 유격장군으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지무의 장수들이 늙었는데 마침내 경을 얻었구나. 짐은 오늘 승리보다는 명명한 장수를 얻어 기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658년 오령 중장으로 적봉진을 점령하고 다음 해 성을 공격하여 올라갔습니다. 659년 고구려의 황산을 침공해 고구려 장수 문사문이 이끈 병력과 교전하였습니다. 661년 전력이 10만의 병력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당군은 공개해 왔습니다. 서령기의 적지를 향해 돌격하여 화살을 3발로 적장 3명을 죽여 적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적대를 격파하고 같은 해 고구려 대규모 언쟁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667년에 3차 외당 전쟁에서 신선, 남소성, 목조성, 장감성 등을 점령하고 회군하였습니다. 668년에는 3천의 병력으로 부유성을 점령하고 이후에는 평양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안동도부의 도가 되어 고구려 땅을 다스렸습니다. 670년에는 토본이 강성해지고 당의 섭병경이 위험해졌습니다. 고종의 명으로 10만 군사를 이끌고 토본을 공격하였지만 대비천 전투에서 각대병이 서령기의 명을 듣지 않아 치중 부대를 전부 잃어버린 바람에 토본이 명장 그르친에게 참패하였습니다. 관직을 박탈하고 서미로 전락하였습니다. 당시 패전의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서령기와 그간에 쌓던 공로가 한순간에 무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령기 정의하던 당 고종이 그를 비해준 덕분에 목이 달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듬해 671년에 서령기는 다시 군사령관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서령기는 대비천 전투에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나랑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신라를 공격하였지만 676년에 기벌포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대비천 전투에 이어 기벌포에서도 대패하자 이번에는 고종조차도 서령기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령기는 한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의 청에는 그치지 않아서 서른기는 다시 복직하였다고 합니다. 681년에 돌고리 공개하였습니다. 당 고종은 서른기를 보내 이를 격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돌고리 보낸 장수는 당 권내의 사령관이 서른기란 말을 듣고는 서른기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때 서른기가 앞으로 나와 턱을 부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기관 돌고래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전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비록 과장이 많지만 그만큼 서른기가 당나라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683년 6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죽은 후 자호의 대장군 유주절규직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비천 전투에서 이르던 자기와 봉헌을 끝내 해박하지 못하였습니다. 당 고종은 서른기를 몹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서른기가 항공 경비를 담당하던 시절 뒷산에서 일어나는 홍수가 항공을 덮쳤습니다. 고종이 침실까지 밀려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서른기만큼은 목숨을 걸고 항공에 나와 경보를 울려서 고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이후 평생토록 그 내리지 않고 서른기의 크고 작은 실책을 모두 비호해 주었습니다. 서른기가 대비천과 기벌포에서 크게 패하였으므로 수차례 영세를 받았던 것도 고종의 무한한 서른기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서른기는 자신을 아껴주던 고종과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우윤호선 특히 궁설에 떼어놨습니다. 대표적인 무용담을 한계 앞에서 기사수를 시행하는데 어찌나 강공했는지 그가 쏜 화살이 오종의 새 갑옷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서서는 3명이 철록적 선봉장을 3개 화살로 서서한 무용담에서 당시 군중에서는 장군이 새 화살로 천산을 평정하니 장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관문으로 되돌아 오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 점퍼를 입고 전장을 쪽지에서 백보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한 무기로 방천학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나라 때의 소설인 서른기 정여사에서 처음 지어낸 이야기를 후대의 작품들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실제 서서에서는 단순히 학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뛰어난 무력으로서 명성이 천하에 퍼졌지만 고구려 신라 철록 토건과의 중전 전투에서 패하는 등 대국을 지하는 총사령관으로서는 실적은 미묘하다는 점도 여포와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소정방 위세적 시절이었으면 대장감이 아니라 참수감이었습니다. 고종이 청기를 받아 중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대 네임드로 이름이 알려진 장군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태어난 모형 때문인지 많은 인간 전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문명들은 사회는 인기도 많았습니다. 송나라 말기부터 전세에 사되어 이후 그를 주인공을 한 여러 소설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그를 주인공을 한 영화나 드라마도 자주 나올 정도로 놀랍게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역사 속의 무인 중 하나입니다. 이상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서른기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